소식으로 찾아온 주소나의 북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은요, 최근에 유엔 회의에서 불거졌던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인권 상황에 대한 그런 사실적인 증언들을 이번 시간에 밝혀주기로 하겠습니다. 첫 기사는요, 마약 수사대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인데요. 최근에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민들과의 인터뷰에서 정말 충격적인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식이냐고 하면 최근 지금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해외 노동자들 중에는 마약 밀매로 인해서 감방에서 억고를 치르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이라는 나라가 원래 마약이 만연한 나라인 줄은 알지만 그 마약이라는 것을 러시아에 운반을 하려면 러시아의 악명 높은 마약 수사대를 통과해야 되는데 북한 노동자들이 무슨 수를 써서 마약을 비행장을 통과할 수 있었는지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남한 정착 탈북민들의 증언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한 정착 1년차 북한 해외 노동자 출신 노동자는 저희하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세계 여러 곳에 해외 노동자들을 많이 파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파견하는 곳이 러시아라고 합니다. 그만큼 러시아라는 곳에는 원동을 중심으로 나무 원천지가 정말 무진장하게 매장된 곳으로서 림산 노동자들이 원동 지방에서 많이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북한 정권이 이제 노동자들이 한 달 월급을 만약 1,000만 원이라면 7, 80%는 당자금으로 떼다나고 보니까 노동자들이 자기의 손에 쥐는 월급이 엄청 작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동자들 경우에는 한 번 러시아에 들어오는 기한이 3년부터 5년 차인데 아무리 3년부터 5년 동안 힘들게 일해도 그분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손에 1,000달러도 쥐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부터 북한 노동자들은 우리가 이게 러시아에 와서도 불법을 하지 않고서는 돈을 벌어 갈 수 없겠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마약을 운반을 해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탈북민의 증언에 의하면 러시아에 들어와 있는 북한 노동자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노동자들은 러시아 원동 지방에서 북한 작업소하고 인접한 곳에 있는 중국 조선족들을 이용해서 압록강을 걸쳐서 아편을 넘겨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더 놀라운 것은 압록강을 넘어오는 것은 불법적으로 오기 때문에 통과할 수 있지만 러시아 비행장을 통과하여 마약을 운반하는 북한 노동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마약 수사대를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북한에서 마약 생산 공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질들이 합쳐서 마약이라는 큰 덩어리를 만드는데 여기서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 그 불순물을 다 합치면 마약이 되지만 그 성분들을 제각기 엮어 오면 마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노동자들은 출국을 할 때 서로 너는 무슨 걸 열라, 너는 아편을 열라, 너는 분말을 열라 이래서 서로 그 모든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 그 기초 자료들을 나누어 가지고 비행장을 통과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통과한 마약 재료들은 러시아에 와서 캄캄한 곳, 어두운 곳에서 합쳐져서 마약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라는 나라가 원래 마약을 많이 반대하는 나라인데 그 마약이라는 값이 엄청나게 비쌈에도 불구하고 원동 지방에는 북한 노동자들이 마약을 싸게 판매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러시아 경찰이 북한 노동자들을 엄격히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 북한 노동자 작업소에서 마약이 발견됨으로써 이 마약을 제조한 노동자가 징역 10년으로 지금 러시아 감옥에서 수감 중인 것으로 파기되고 있습니다. 그 노동자는 러시아에서 10년을 징역을 살다가 이제 북한으로 호송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놓고 볼 때 마약을 운반한 사람들이 제가 첫째라면 북한 노동자들이 일한 것만큼 보수를 이분들한테 다 줬다면 이분들이 왜 목숨을 거는 불법 마약 밀매에 자기의 목숨을 바쳤겠냐. 그러니까 이 모든 범죄를 조직하고
모든 걸 만들어낸 것은 북한 정권의 강도적인 그런 노임 착취다. 이런 데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도 역시 러시아 노동자들에 대한 생활 이야기인데요. 촛캐리와 철관 속에 갇힌 사람들. 촛캐리는 북한 그 러시아 말로 이렇게 어디를 움직이지 못하게 사방 팔면을 묶어놓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그 러시아에서 그 작업소를 이탈해서 이렇게 좀 불법적으로 일하던 사람들이 러시아 경찰에 잡히게 되면 북한 정권에서 촉캐리를 해가지고 나무단처럼 사람을 묶어가지고 북송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촉캐리로 불리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촉캐리가 생기게 된 원인도 그 북한이라는 곳이 원래 이게 작업 현장을 제공을 하고 노동자들을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는데, 도시건설 같은 경우에는 청부업으로 합니다. 자, 당신네가 작업소에서 어느 구역까지 가서 일감을 따와서 돈을 벌어서 한 달에 얼마만큼 정권에 바치고 당신들이 나머지를 먹어라. 이렇게 대단하니까 노동자들은 한 달 내지 두 달을 무단 이탈을 해가지고 러시아 지방에 나가서 청부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청부업이 공공연한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노동자들을 단속한 러시아 경찰은 청부업을 하다가 단속된 북한 노동자들한테 포승줄을 지어서 북한 정권에 넘겨주면 북한 정권은 그 사람들을 포승줄을 진 그대로 비행기로 북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철간 속에 갇힌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북한의 러시아의 원동 지방은 워낙 그 산세가 심하고 나무가 많다고 보니까 벌목중 정말 각종 사고가 꼬리를 달고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개 작업소에서 한 달에 한두 명씩 죽는 거는 보통 예사로운 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작업 중에 사람이 죽으면 거기에 대한 보험도 해주고 그 사람들의 장례식까지도 그 정말 사고 담당 그런 담당자가 다 해주고 이런 것이지만, 북한은 그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시신을 철관 안에 넣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에서 북한까지 가는 거리가 있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나무관 속에 넣게 되면 그 시신이 부패가 돼서 냄새가 나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 시신을 철관 속에 넣고 그것을 용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철관에다 넣은 시신을 그 어느 한적한 곳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그 시신이 10명 이상, 10명 이상이 차게 되면 북한으로 북송을 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북한에 남은 가족들은 러시아에 간 자기 가족이 죽었지만 그 마지막 시신도 부패된 모습으로 받아봐야 되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뭐 최근에 들어와서는 그 러시아 원동에서 만약 사고로 사망한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화장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거기에 대한 자금이 많이 투자되지 않다고 보니까 아직까지도 철관에다가 사람을 보관을 했다가 냉장 설비가 있는 데다 보관을 하면 시신 부패를 막을 수 있지만 그런 시설이 없다나니까 여름에 죽어도 철관 속에 한 달 내지 두 달 동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고향에도 자기 그 죽은 모습, 그 첫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부패가 돼서 물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 유엔에서 정말 이슈가 됐던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열악한 그런 인권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그 좀 더 시청자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고 시청자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정말 작은 자료만으로도 충족시키는 주소나이 북한 뉴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